스마트폰 이야기. 자주 다니는 등산로에요. 예쁜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노랑, 빨강, 하얀 그런 꽃들이 주는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요. 슬그머니 코로 스며드는 그 냄새요. 꽃향기요. 향기에 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바로 알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나는 과연 좋은 향기를 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꽃들이 온 산을 향기로 진동케 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오늘의 삶에서 향기를 내는 정말 하루가 되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마음이 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진행을 맡은 곽윤영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윤승준 집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집사님도 평안하셨죠? 네, 평안했습니다. 예, 저는 아주 바쁜 가운데도 많은 이들과 정보를 나누는 보람 있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유, 강의 또 많이 하셨군요.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그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지도 보내기. 이게요, 제 주변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전파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는 정말 기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맞아요. 정말 남은 삶도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런 일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나게 크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지도를 외국인에게 보내는 방법은 없냐는 것이었어요. 외국인들이 카카오톡을 쓰지 않으니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카카오톡은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용을 하는데 미국 친구한테 우리 집 지도를 보내는 방법. 물론 방법이 있으니까 뭐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렇죠. 그 방법이 물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우리 집 주소를 나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보낸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문자 메시지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보내면 되죠. 아, 그 지도가 메시지나 또는 다른 SNS에서도 그대로 동작하는군요. 예, 물론입니다. 스마트폰을 잘하는 사람은 응용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게 문제예요. 응용. 그렇죠. 네.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모든 것들은 그것 하나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지도 카피하는 법을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사님이 카피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오케이,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냈던 지도가 있잖아요. 그거를 1초 정도 꾹 누르고 있으면 카피 또는 뭐 복사하기, 한글로 내면 복사하기 이렇게 그렇죠. 뜨겠죠? 네. 나오죠. 그러면 이걸 살짝 누르면 그 스마트폰에 이제 어디에인가 이 지도를 복사하고 있다가 보낼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문자 메시지라고 하면은 글자 입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살짝 누르고 있으면 붙여넣기 혹은 뭐 페이스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누르면 거기에 복사가 되는 거죠. 맞나요?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근데 집사님 그럼 오늘은 어떤 정보 주실 거예요?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기능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또 지난 4월에 나와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는 갤럭시 S8 우와, 거기에 대해서 예. 잠깐 동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한데요. 그럼 먼저 카카오톡에 숨어있는 기능
어떤 기능이 숨어 있을까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럴 네. 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 집사님께요, 이 방법 배우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숫자를 외워서 보내는 그런 방법을 썼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시면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먼저 전화를 끊어. 내가 곧 알려줄게. 하고는 전화를 끊으시고 네. 연락처를 뒤져서 그 물어본 사람의 전화번호를 열심히 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카톡을 열어서 그 사람을 네. 찾아서 보내려는 순간에 전화번호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쩜 좋아. 네. 뭐 나이 탓도 하고 내가 옛날에 이 정도는 다 외웠었는데 하고 생각하시다가 할 수 네. 없이 이제 다시 연락처로 들어가서 이번엔 또 열심히 써봐. 외워요. 그러다 이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종이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네. 카톡을 열어서 그 번호를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 말로 들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어떻게 아주 쉽게 정확하게 틀리지 않고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잘 들으세요. 네. 만일 제가 집사님한테 홍길동 씨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네. 그럼 이제 집사님이 제게 홍길동 씨 전화번호를 찾아서 알려주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먼저 홍길동 씨 전화번호부에서 찾지 마세요. 제가 지금 카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집사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집사님은 카톡을 저하고 열어서 채팅을 시작하세요. 네. 제가 집사님과 채팅방을 열어서 이제 채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 예. 저하고 채팅방이 열려 있죠? 네. 지난번 방송을 듣지 못한 분도 있을 터인데 이 글자를 치는 난 옆에 플러스 기호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 플러스 기호를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문자를 그 플러스 기호라는 것은 문자를 치는 창 왼쪽 바로 끝에요. 왼쪽 옆에 네네. 있는 그 플러스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키보드에서 플러스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네. 옆에 있는 그 문자입니다. 네, 이거 누르면은 지난번에 이제 그 지도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뭐 누르면 돼요, 여기서? 예, 이번에는 그 여러 개 메뉴 중에서 연락처를 누르세요. 예. 네네, 연락처. 이거 두 가지 나오는데요. 그렇죠, 두 가지가 나오죠. 프로필 보내기, 연락처 보내기. 연락처 보내기 누르면 되나요? 그렇죠. 아래 그 중에 두 가지 중에서 아래에 있는 네. 연락처 보내기를 누르세요. 네, 네, 눌렀어요. 예.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연락처가 다 나오는데요.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 중에서 홍길동 씨를 찾아서 네.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오케이. 홍길동 씨의 연락처가 제게 뿅 하고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아무나 하나 눌러서 보냅니다. 예. 오케이. 예. 그럼 집사님 스마트폰에 지금 어떻게 표시가 돼 있죠? 그 연락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연락처 홍길동 이렇게 나와 있죠. 네네네네. 예, 아주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제 스마트폰에도 집사님이 보내신 것과 똑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카톡을 연락처라고 통해서? 나와 있는 네. 그 부분을 통 누르면 집사님이 제게 보내신 홍길동 씨의 전화번호를 이름조차 입력시키지 않고 바로 제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거 누르기만 하면 받은 그렇죠. 거를. 네. 아주 편리한 기능이 있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그래요. 잘못 이렇게 그 뭐 213 또는 뭐 311 뭐 이렇게 쭉 치다 보면은 예. 잘못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번호가 간 거예요. 좀 미안하죠. 막 실수하고 막 이러니까요. 예.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전화번호를 받아서 네. 다시 물어보기도 곤란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능도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네. 누군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숫자만 나열돼서 온다면 네. 아 이런 것도 못해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아, 이분도 역시 지금 여기서 헤매고 계시구나 이러고 가르쳐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아주 네. 친절하게 아 이분에겐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네. 가르쳐드리면 됩니다. 단지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일찍 배우셨으니까 마치 한 1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연락처 그 위에 나와 있었던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 이건 뭐죠? 어떨 때 쓰나요? 예. 역시 그것도 아주 좋은 학습 태도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네. 궁금한 것이 많은 법이에요. 예, 뒤늦게 잘하려고요. 네, 지금. 예, 가끔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이 이런 요청을 받으실 거예요. 나 누구하고 카톡하게 해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아, 그러면은 예, 집사님에게 연락처가 없어서 네. 그렇다고 누군가 전화번호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카톡하게 해줘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예. 그럼 어떻게 보내면 돼요, 이거는? 똑같이 그렇게 보내면 되나요? 지금 배운 것처럼? 예,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정말 수십 년 만에 제가 한국에 나갔다가 친구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네. 그런 경우 그 친구하고 아주 친했던 옛날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 사람을 카톡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할 때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보내면 돼요. 그러면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럼 바로 그 카카오톡 프로필 보내기를 하면 네. 그 화면에 1대1 채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이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네요. 1대1 채팅 누르면 네. 바로 그 사람과 카톡의 친구가 되게 해주는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 집사님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참 쉬운 길이 있었는데 어렵게 살아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때는 정말 뭔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그야말로 자괴감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도 스마트폰을 혼자서 연구를 하고 할 때 집사님과 또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스마트폰은 모두가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출발하니까 네. 특별히 제 앞에서는 모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폰 모르는 게 당연하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근데요, 이제 출발하시면은요, 매일매일 배우시는 것이 마치 어린 아이들이 글자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즐겁게 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출발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주 네. 좋은 말씀하셨어요. 놀이하듯이 배운다. 그렇게 배우는 스마트폰 그렇게 천천히 하다 보면 스마트폰을 아주 스마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뭔가 슬슬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스마트폰 새로 나올 때마다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 뭐 물론 금전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그에 앞서서 뭔가 새로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집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스마트폰을 새로 대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친구 한 명을 사귀려고 해도 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스마트폰은 그런 인간적인 감정까지 나누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네. 아까 집사님 말씀대로 하루 이틀 아주 재미있는 놀이기구가 생겼다. 재미있는 장난감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만져보면 결국은 별로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이제 막상 새 거 딱 들고 하나하나 눌러가다 보면은 그 재미에 빠져서 시간 가는지 모르실 수도 그렇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S8이 새로 나왔잖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그 S8이죠. 예, 저는 그거 S8 플러스입니다. 좀 길쭉하고 예뻐 보이는데요. 예. 그 플러스? S8 플러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정말 좋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늘 당신은 새 것만 좋아해 하는 불만을 말하곤 하는데요. 새 것이니까 물론 좋아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하지만 저는 새 것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한테 그 새로운 기능을 알려줘야 하니까요. 그것도 또 빨리, 그렇죠. 그것도 빨리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S8과 S8 플러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기존 스마트폰하고 많이 달라요? 예, 이번에 나온 그 갤럭시 S8에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크기에 따라서 S8 플러스하고 네. S8이 있어요. S8 플러스가 6.2인치예요. S8은 5.8인치고요. 예. 두 가지 그 기능이 성능은 똑같고 다만 크기만 차이가 있고요. 예. 가격은 소비자가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100불 정도 차이가 있어요. 네.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확 달라졌다 이러기에는 좀 무리 아닐까요? 뭐 있어요? 특별한 게? 예, 기존 스마트폰하고 이제 달라진 부분이 예. 가장 큰 것이 이제 화면 비율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이 화면 비율이 18.5대 9라는 비율은 예. 거의 2배 정도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폭은 아주 좁고 폭을 9라고 보고 네. 길이가 18.5예요. 그러니까 두 배가 두 배가 넘네요. 넘죠. 오. 이게 한 손으로 길쭉 길쭉하게 생긴 신사가 거예요. 돼 버렸네요. 예. 그래서 한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손바닥에 쫙 들어와요. 오. 그리고 그러면 이 한 손으로 잡고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전체를 할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오케이. 있고 이제 한 손으로 잡기가 네. 편하니까 이제 다른 손으로도 이렇게 네, 사용을 네, 하실 네. 수가 있겠죠. 예. 또 하나 이제 특징적인 게 화면에 기존으로 이렇게 테두리 네. 전문 용어로 베젤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거의 없애버려서 오. 화면 전체를 거의 전부를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래요? 또한 이 화질, 이 디스플레이의 이 퀄리티는 네.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서는 이게 가장 최고고요. 예. 아, 그러면요, 그거 떨어뜨리면은 액정이 더 빨리 깨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뒷면까지도 유리로 돼 있어요. 오. 그래서 저는 많이 잘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이제 제가 새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그런 것에 회의가 들곤 합니다. 모양을 예쁘게 만들면 뭐하나 저기에다 다 커버를 씌워서 모양을 네. 미흡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하죠. 참, 그런데 뭐 그 정도 가지고 아직도 뭐 대단히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예, 제가 가장 이 새로 나온 스마트폰에서 주목하는 부분이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비서예요. 아, 인공지능 비서. 근데 그게 스마트폰에 처음 들어간 건가요, 이번에? 아니요, 그거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아이폰에는 시리라는 비서가 있고, 예. 안드로이드 최신 폰에는 예.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 목소리 알아듣는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삼성에서 나온 이번에 갤럭시 S8에는 네. 빅스비라는 조금은 아주 특별한 친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기존의 시리나 구글 네. 어시스턴트하고 많이 다른데요. 기존의 시리 같은 것들이 자료 검색에 치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 인공지능 비서에게는 무엇을 찾아와 이런 것들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이 빅스비는 검색 기능보다는 동작을 이해하고 대신해 주는 것에 치중해서 사용자들이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정도나 편할까요? 예를 들어서 예. 제가 방금 찍은 사진을 엄마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 이렇게 만약에 명령을 한다면 네. 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내가 최근에 찍은 사진을 찾아서 네. 사진을 카카오톡을 열어서 엄마에게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을 자동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냥 된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시리나 구글 어시스턴트는 단일 명령은 잘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에도
시리나 혹은 어시스턴트를 켜서 네. 오늘 날씨는 하고 물어보면 얘가 날씨도 알려주고 네. 아무개에게 전화해 그러면 전화도 대신 해주고 단순 명령. 그렇죠. 네. 단순 명령에서 조금 복잡하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님에게 네. 오늘 녹음을 잘 하세요라고 문자 보내. 그러면 그 내용을 집사님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 그런 네. 기능까지는 했는데 예. 이 빅스비는 단순 명령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인 명령을 자기가 이해하고 그것을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문장 이해력이 훨씬 많은 거네요. 그렇죠. 이 빅스비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동작을 잘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예? 이렇게 말로 모든 걸 명령을 해가지고 다 이행을 하는 빅스비가 있다. 예. 그러면 스마트폰은 왜 배울 필요 없지 않겠어요?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 우리 모든 말을 이런 빅스비 같은 인공지능 비서가 이해하게 된다면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빅스비를 훈련을 시키려면은, 그러니까 일을 시키려면은 예. 어떻게 시키는 건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빅스비가 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람에 따라서 이 빅스비가 다르게 동작할 거다. 예를 들어서 내 스마트폰은 저는 전문가니까 빅스비가 더 많이 알아듣고 이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네. 빅스비를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명령을 하는 것인지 이런 네. 것에 대해서도 또 배워야 되고요. 또 자료를 예를 들어서 찾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빅스비가 가르쳐주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앱을 찾았다. 네. 빅스비가 설령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은 배워야 되겠죠. 아, 그렇죠. 내가 아는 거하고 빅스비가 아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똑같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는 빅스비는 없어요.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8부터 이런 기능을 갖게 되는데요. 네네.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에는 이런 인공지능 비서들이 들어갈 거예요. 점점 더 똑똑한 비서들이 들어가겠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은 아직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실 때 이런 좋은 인공지능을 가진 그 비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스마트폰을 뭘 또 배우고 뭘 또 바꾸고 이것도 쓸만한데 이게 아니라 이참에 새 비서를 하나 채용을 해 이런 심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생각을 확 바꾸셔야 돼요. 특별히 어른들에게는 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판매를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 갤럭시 S8을 판매 동향을 보니까 네. 65세 이상 어른들이 새 스마트폰을 선택할 때 갤럭시 S8을 선택하는 비율이 45%가 넘는데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새 거라고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비서 때문인가요? 비서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장점들이 있지만 네. 그런 기존에서는 안 되던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동작을 훨씬 더 편하게 하는 네. 부분들이 어른들에게 더 매력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정말 어른들께 싼 스마트폰을 사드릴 게 아니고요. 그렇죠. 기능이 훨씬 많고도 편리한 그런 스마트폰을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시리가 날 살렸다. 시리가 이런 날 내용을 살렸다? 관심을 네. 가지고 아주 읽어봤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시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네네. 아이폰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예, 아이폰의 인공지능 이름이 시리예요. 네.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낚시를 갔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아주 차가운 물에 빠졌대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아이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온이 너무 낮아서 전화 그 번호 숫자를 아무리 눌러도 동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온이 낮아서요. 예. 이 사실 스마트폰이나 이런 전자기기들은 기온이 네. 너무 낮으면 동작을 그 화면에 그 누르는 동작들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화면에 물이 다 이렇게 묻어 있으면 또 안 되지 않나요? 예, 근데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은 최신 기종들은 대부분 물속에서도 방수 되고. 기능들이 네. 있어요. 뭐 네. 오랫동안 1시간, 2시간 이렇게는 못해도 최소한 30분 이상은 방수 기능들이 네.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예. 그때 그 사람이 그 시리라는 인공지능을 생각해낸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시리 하고 말로 하니까 스마트폰이 동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터치를 하지 않더라도 시리야 911을 불러 해가지고 네. 시리가 911하고 통화를 하게 해준 거죠. 내 스마트폰이. 예. 네. 그래서 911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참 이 현실에서 정말 이런 걸 알아두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이 되는군요. 그런데 갤럭시 S8에는요, 빅스비라는 인공지능 비서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시리 이런 것도 있나요? 뭐 부자가 비서 하나로 만족하겠습니까? 업무별로 부자들 보면 여러 명의 비서를 두듯이 시리는 애플의 거고요. 네네, 아이폰 거고 네. 이 갤럭시 S8에서는 네.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그런 구글 기존에 사용하던 어시스턴트가, 비서와 네. 빅스비하고 같이 사용하면 되죠. 네. 그 조금 아까 두 비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네네. 네. 그러면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는 검색 위주의 예. 인공지능이다 하셨고요. 예. 빅스비는 동작 위주의 인공지능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주 훌륭하셨어요. 그러면은 이거 구별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수학을 잘하는 한테는 수학을, 또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영어를 배우듯이 그 특징 있는 비서를 잘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막강합니다. 예, 어떤 네. 때는 예. 어시스턴트를 부르고 어시스턴트를 어떤 부르고. 때는 빅스비를 예. 부르고요. 참 이렇게 집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어느새 시간이 다 됐네요. 내 손 안에요. 정말 보물이 들려 있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보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패하는 것처럼요.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은 실생활뿐만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서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방송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가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필요하시면은 윤승준 집사님 이렇게 초대해다가 강의도 듣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인공지능 비서에게 또 사용리 같은 거 잘 가르쳐가지고요. 조리 있고 재미있게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를 또 들고 만날지 궁금해지네요. 예,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숨어있는 카카오톡의 숨은 기능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시통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동시통역이라면은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듣고 어떤 느낌 드셨어요? 어떤 분은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리 부인해도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이고 불과 몇 년 안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도, 영적 생활은 몇몇 전문가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에 관한 어떤 궁금증도요. 909-971-7720 윤승준 집사님의 전화를 입력시켜 놓으시고요. 카톡 또는 전화로 질문하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909-971-7720입니다. 남은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리피어 서번트에서 프로바이드하고 있습니다.